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늘 방송은 20대의 첫 차, 그것도 수입차, 허세, 이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이런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첫 차를 구매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죠. 첫 차가 수입차일 경우에는 차를 취득했을 때의 기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겁고 남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20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첫 차를 생각할 시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25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첫 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도 되는 상황, 어떤 자동차, 어떤 브랜드, 어떤 등급이어도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 이런 조건도 있겠지만 거의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정말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워낙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첫 차를 수입차를 산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20대 때 첫 차를 수입차를 샀는데 만약에 20대 초반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7살 때 첫 차를 수입차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수많은 국산차를 거쳐서 수입차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브로셔를 들고 한 3일 정도 굉장히 차가 나올 때까지 설레이면서 첫 차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랬던 그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벌써 10몇 년이 됐죠. 그때는 자랑해봐야 뭐 인터넷 자동차 카페에 글을 올린다거나 번개를 나간다던가 오프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수입차를 구매했던 그 차종의 등급과 가격대, 그리고 최근에 20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입차 그 등급과 가격대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인데 그 만족도는 차이가 더 많을 거고요. 남들의 시선도 더욱 갈리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이 뭐 축하한다, 부럽다, 뭐 이런 좋은 평가만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뭐 댓글로 그냥 장난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도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땐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20대 초반이 수입차를 사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무슨 뭐 한국에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요즘 같은 때에 수입차, 국산차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국내 차량이 예전처럼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비싸봐야 뭐 4,000만 원대 이런 시장이고 수입차는 최소한 4,000만 원대에서 그 이상 가격대를 한다고 하면 아, 국산차는 좀 저렴하고 수입차는 좀 비싸고 이런 구분이 있겠지만 요즘 수입차들 보면은요, 일본 차든 독일 차든 미국 차든 뭐 그냥 국가 구분 없이 가격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좀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약했던 프리미엄 차들, 제네시스라든가 뭐 기아 자동차의 뭐 K7, K9 이런 차종만 봐도 가격대가 웬만한 수입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혼다 어코드, 뭐 토요타 캠리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폭스바겐의 뭐 파사트 뭐 이런 차들. 그래서 수입차를 샀다, 국산차를 샀다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람 튜브가 뭐 한 달에 얼마를 벌건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운이 좋으니까 그 돈을 버는 거지. 그거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이거밖에 못 버는데 쟤는 쉽게 돈 번다, 이런 마인드로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주식 부자도 있을 거고 20대에 진짜 뭐 유튜버인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20대에 수입차만 샀다는 걸 가지고 뭐 허세다, 뭐 진짜 뭐 생각이 글러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땐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다. 20대 수입차가 허세일까? 저는 허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20대 초반에 내가 수입차를 샀었으면 어땠을까? 20대 후반에 나는 수입차를 샀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20대 초반에 내가 수입차를 샀다면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수입차, 요즘으로 따지면 뭐 기아 자동차 K7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뭐 남한테 칭찬을 듣던 뭐 남한테 뭐 꾸지람을 듣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돈을 써서 만족하는 그 기분, 매달 할부값을 낼 때마다 야, 내가 이 정도 할부값을 내면서도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기쁨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에 만족하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뭐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술 먹고 뭐 친구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이럴 때 진득하게 일만 했던 것, 그것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나는 내 나이 때 내 지금 수입보다 조금 앞서 나가서 그 미래에 내가 한 이 차를 사서 3년 정도 갖고 있을 거니까 3년 후에는 이 정도를 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좀 멀리 봐서 선택했던 그 수입차,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의 그 뭐 동력, 발판 이런 게 됐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내가 먼저 수입차를 샀었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빠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제가 뭐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수입차를 구매를 했어요. 해서 만족하는 거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치는데 허세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허세냐라는 논점에선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허세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갖고 막 안달이 난 관종처럼 뭐 어디 일부러 막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나고 막 이렇게 뭐 꼬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 걸 유지하기 위함보다는 그거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차라는 게 필요해, 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뭐 이 정도 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차를 유지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돌변해 버린다고 하면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유튜브 올렸더니 막 사람들 막 멋있네요, 부럽네요,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그거에 너무 치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남들이 더 넓게 보는 거를 오히려 못 보게 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차를 내 능력에 오버해서 사는 거는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좀 안 좋은 길로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행여나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 뭐 결과적인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나의 마인드를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뭐 벤츠를 샀구나, BMW 샀구나, 뭐 아우디를 샀구나, 이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아들을 전적으로 믿는 거지, 그 딸을 전적으로 믿는 거지, 진짜 당신이 잘해서 그 칭찬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도 겉에서는 뭐 참 부럽다, 멋있다, 뭐 진짜 부럽다, 그래 너 수입차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뒤돌아가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차를 자기 만족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 차를 타보니 진짜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이 만족감을 얻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잘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막 그 시국이 아닌데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막 이거를 뭐 누구 자랑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차를 구매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유지하는 비용이 꽤나 비싸요. 당연하죠. 부품도 다 수입 부품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하는 거는 일단 싸게 팔아놓는다고 해도 유지 관리나 사고 수리에 대해서는 비싼 값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품 수급도 원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를 그냥 몰빵이라 그러죠. 한 대만 가지고 유지할 때 불편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프리미엄 차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어느 정도 등급이 안 된다고 해도 한국차 디자인이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그런 환상이 동급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에서는 얻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이 과연
내 성격과 성향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떤 차종을 고를지 뭐 소닉님 이 차가 나을까요? 이 차가 나을까요?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어떤 차가 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맨날 차에 대한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양한 분들의 결정장애 뭐 카톡이나 DM이나 뭐 문자나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오는데 진짜 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거를 이 사람의 결정장애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패스. 지금 굉장히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장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비하는 시간 그 시간과 내가 어찌됐건 결정을 해서 그 뭐 물건이 됐건 차가 됐건 옷이 됐건 취득을 했을 때 내가 가지는 만족감이 내가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전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갑자기 촬영하게 된 방송이기 때문에 뭐 노트나 펜이나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도움되시는 분이 어딘가에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많은 방송을 할 거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